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앉아 인생의 오랜 여정에서 깨달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자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니. 하지만 이것은 비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며 놓치기 쉬운 진실들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깨달았고, 누군가는 늦게 알게 되었지만 결코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땀 흘려번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였던 그 시절.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자들이 조용히 실천하는 것들을.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지금 돌이켜보니 보입니다. 그들이 지켰던 원칙들이, 그들이 버렸던 습관들이. 오늘 이 30분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히 앉아 들어 주십시오. 첫 번째 비밀, 부자는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동창회에 갈 때면 늘 새 옷을 샀습니다. 남들 보기에 초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좋은 차를 보면 부러웠고,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을 보면 저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아는 진짜 부자들은 오래된 차를 몰고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살까?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돈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씁니다. 더 비싼 식당에서 밥을 사고, 더 좋은 브랜드를 입고, 더 넓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에만 돈을 씁니다.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남들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쓴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돈들을 모으면 얼마나 될까요?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않고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시간을 팔았습니다. 하루 8시간, 때로는 10시간, 12시간. 우리의 시간을 회사에 팔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부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생각을 바꿉니다. 내 시간을 팔지 말고 돈으로 시간을 사자.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청소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그 3시간에 1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5만 원을 주고 청소를 맡기는 게 합리적입니다. 5만 원이 남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식들과 함께할 시간, 손주들과 놀아줄 시간, 오래된 친구와 차 한잔 나눌 시간. 이런 시간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되 시간을 지킵니다. 돈은 또 벌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시간을 아끼려고 건강을 해치지는 않으셨나요? 몇 분 아끼려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으셨나요?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시간의 균형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부자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물 쓰듯 쓴다는 것. 천만에요. 정반대입니다. 제가 아는 부자 중 한 분은 식당에서 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휴지도 꼭 필요한 만큼만 씁니다.
전기 스위치를 나갈 때 꼭 끕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그 정도 돈이 뭐가 아까워서.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1,000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1,000,000원도 함부로 씁니다. 반대로 1,000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1,000,000원도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돈을 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 큰 돈도 새어나갑니다. 하루 1,000원, 한 달이면 3만원, 1년이면 36만원, 10년이면 360만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쯤이야. 이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작은 구멍으로 큰 배가 가라앉습니다. 부자들은 압니다. 큰 강물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작은 돈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오해는 마십시오. 부자들이 인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씁니다. 다만 불필요한 것에는 1,000원도 쓰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쓴 돈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돈은 얼마나 될까요? 네 번째 비밀, 부자는 빚의 무게를 압니다. 빚.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빚을 졌습니다. 집을 사면서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갚으면 되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낳습니다. 더 무서운 건 빚이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뜨기 무겁게 만듭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입니다. 부자들은 빚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 좋은 빚은 자산을 만드는 빚입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키우거나 교육을 받는 빚. 이런 빚은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한 빚입니다. 여행 가려고, 명품 사려고, 좋은 차 사려고 지는 빚. 이런 빚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즐거움은 순간이지만 빚은 오래 남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빚은 활용하되 나쁜 빚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합니다. 빚은 빨리 갚을수록 좋다는 것을. 오래 끌수록 이자로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혹시 지금 빚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갚기 시작하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 없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부자는 복리의 마법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다. 젊은 시절,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리가 뭐가 그리 대단한가?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복리는 정말 마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합니다. 30년을 모으면 3,600만 원이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하지만 그 돈을 연 5%의 이자로 복리로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는 약 8,300만 원이 됩니다. 거의 2배가 넘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힘은 더 커집니다. 40년이면 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 시작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뭐.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60세에 시작해도 80세면 20년입니다. 20년이면 복리의 마법이 충분히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3만 원이라도 시작하십시오. 복리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여섯 번째 비밀,
부자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움도 멈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부자 한 분은 아직도 책을 읽습니다. 경제신문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웁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멈춰 있으면 뒤처진다고 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의 지식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움은 단순히 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움 자체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이해하는 즐거움. 이것이 노년을 젊게 만듭니다. 부자들은 특히 금융에 대해 배웁니다.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모르면 손해를 봅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도 많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배울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배워보십시오. 금융 용어 하나, 세금 절약 방법 하나.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많은 것이 보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입니다. 7번째 비밀, 부자는 나중을 항상 준비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말을 하시나요? 부자들은 나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퇴 준비, 건강 관리, 보험 가입. 이런 것들을 나중에라고 미루면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60대에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보험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시며 후회하셨습니다. 부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준비합니다. 비관론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입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에 답을 준비합니다.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건강을 관리합니다. 특히 건강. 이것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건강에 투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안 아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 걷기, 금연하기, 정기검진 받기. 나중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8번째 비밀, 부자는 주는 것의 가치를 압니다.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나눔의 가치를. 제가 아는 부자 중 한 분은 매달 수입의 10%를 기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힘들게 번 돈을 남에게 주나?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을.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돈이 막힙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한 곳에만 있으면 생명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나누면 돈이 흐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적 원리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인색한 사람은 결핍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핍의 마음은 기회를 밀어냅니다. 나눔은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누는 마음입니다. 베푸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낍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오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9번째 비밀, 부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지만 부자들은 실수를 다르게 봅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수업료입니다. 그 돈으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망했습니까? 그것도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다음 기회에서 성공하게 만듭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실수도 없지만 성공도 없습니다. 물론 무모하게 덤비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함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신중함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60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70대에 투자를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10번째 비밀, 부자는 행복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부자들은 압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돈을 위해 건강을 해치고, 돈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고, 돈을 위해 행복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으로 행복을 삽니다. 시간의 여유를 사고, 건강을 사고, 가족과의 추억을 삽니다.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한 부자는 그리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웃으며 삽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삽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항상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남과 비교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아니면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돈은 그것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10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지 말 것. 시간을 돈보다 소중히 여길 것. 작은 돈을 아낄 것. 빚을 조심할 것. 복리의 마법을 활용할 것. 배우기를 멈추지 말 것. 나중을 준비할 것. 나누는 삶을 살 것.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행복을 잊지 말 것. 이 모든 것이 거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가계부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쓴 돈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해보십시오.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금융 관련 영상을 하나만 보십시오. 배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해 보십시오. 복리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나머지 인생의 첫날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장 잔고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안일함으로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축을 시작했더라면, 그때 건강을 챙겼더라면, 그때 공부를 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는 비밀이라기보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깨달았고, 누군가는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은 순간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밖을 한번 보십시오. 해가 뜨고 집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준비하든 안 하든 내일은 옵니다. 한 달 후도 오고, 1년 후도 오고, 10년 후도 옵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까? 걱정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기도 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기도 하고, 배우기를 미루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십시오. 급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많은 실수를 했어. 나는 이미 돈을 다 써버렸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진 순간이 언제든 싹은 틉니다. 봄에 심든 가을에 심든 씨앗은 자랍니다. 조금 늦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시작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한 달 후에는 오늘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1년 후에는 한 달 후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10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울림이면 충분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해볼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겠다. 이런 작은 마음의 움직임, 그것이면 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 작은 한 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풍요롭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자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10가지 비밀.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의 마음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가계부를 펼쳐보세요. 오늘 쓴 돈을 점검해 보세요. 내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해보세요. 이번 주 금융 관련 정보를 하나만 찾아보세요. 이번 달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해 보세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많이 하려다 지치는 것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